제16회 서울 와우벅 페스티벌 첫째 날이죠.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지금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집콕 생활백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이미랑 작가님 그리고 복길 작가님, 김한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세 분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미랑이고요. 밴드 디어 클라우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여기 앞에 있는 아무튼 식물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도 냈고, 그리고 올해는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라는 책도 썼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식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밤에는 음악을 만들고, 또 가끔 글도 쓰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길 작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튼 예능을 쓴 복길이라고 하고요. 저는 직장인이고 네, 이 책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초대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민 작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썼고요. 시셰퍼드 코리아라고 하는 해양 환경보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제 아무래도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너무 당연시되는 요즘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바깥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남아도는 시간들을 집에서 뭘 하고 보내면 좋을까? 그런 이제 취지에서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담은 3가지 책을 쓰신 저자분들을 모셨는데요. 아무튼 시리즈를 잠깐 소개할게요. 생각만 해도 좋은 작가들이 내 생각만 해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각각 한 권의 책을 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랑 작가님 아무튼 식물을 쓰셨고, 네. 복글 작가님 아무튼 예능, 그리고 김한민 작가님은 아무튼 비건을 쓰셨죠. 이 아무튼 시리즈가 어느덧 이제 34권이 나왔어요. 벌써 34까지 나왔나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3분의 책이 판매량 탑 10에 드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예. 참고로 저도 아무튼 택시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20위권 바깥에 있더라고요. 네. 저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책을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 네. 아무튼 식물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앞에도 써놨는데, 그들에게 내가 꼭 필요하다는 기분이 소중하다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실용서를 많이 읽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식물은 해가 이만큼 필요하고, 그래서 이만큼 이런 빛에서 잘 자라고, 통풍은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실용서를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좀 저는 에세이를 쓴 거잖아요. 아무튼을 쓴 거니까. 그래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르다가 어떤 순간에 뭘 느꼈고, 그리고 이런 식물은 이런 식으로 키우면 좋고, 뭐 이런 식의 좀 실용서랑 조금 다른 그런 식물 이야기를 읽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재밌게 읽어주신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식물을 기른다는 것은 약간 미용실? 부동산? 네. 죄송합니다. K-스타일 가드닝이라고. 네네. 약간 그런 이미지만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도 한번 식물을 길러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둘을 같이 키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예능에 대해서 복길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책은 표지가 제일 예쁘고요. 내용은 제가 2016년 GQ 코리아에 기고했던 칼럼 중에 TV는 한국 남자를 싣고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도대체 왜 예능에는 남자들만 나오느냐, 그 당시가 좀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비밀보장이 없을 때여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이제 남자들만 계속되는 예능이 계속 나왔었고,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뭐 우리 동네 예체능 같은 프로그램도
지금은 종영을 했지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때 조금 좋은 반응이 이렇게 있어서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제 그 글을 베이스로 글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페미니즘 비평도 괜찮고 또 거기에는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이제 에세이를 권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좀 잘못 받아들여서 아주 사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 좀 압도당하는 게 있어서 그 책을 다 이렇게 끝까지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주변 반응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원래 자식들한테 대한 평가 좀 인색하셔서 그냥 책을 읽으시고 별 말씀이 없으셨고요. 주변 친구는 이제 저를 야 아무튼 예능 뭐 이렇게 불러요. 아직도 제 이름 대신에 그런 식으로 부르는 친구가 한 명 있고요. 네, 저는 제 책의 의의는 아직 읽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언젠간 읽어보고 싶은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시네요. 아 예. 네. 근데 뭐 아까 농담처럼 말씀하시기를 어떤 출판사 대표님의 제안을 잘못 받아들이고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읽기에는 사적인 얘기와 그리고 또 이 TV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 그리고 나아가 어떤 페미니즘적인 이제 기치로 어떤 결이라고 할까요? 이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이렇게 짚어주시는 점들이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김한민 작가님도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비건이란 말이 글쎄요 요즘은 좀 사람들이 비건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식물이나 예능과는 달리 그 말은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두 개 단어는 비건이즘은 여전히 설명이 되게 많이 필요한 어떤 것 같고 뭐 말하자면 또 길어지지만 어쨌든 동물성 식품, 뭐 제품, 서비스라든지 동물을 착취하지 않고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시민 운동이자 소비자 운동이자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거, 혹은 그거를 이제 참여하거나 실천하는 사람을 비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해왔는데 네이버 또는 뭐 한국 다른 포털에 좀 검색을 그 당시에 해보니까 한 권도 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비건, 그러니까 뭐 채식 또는 월간 비건이라는 잡지는 하나 있었는데 단행본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내가 사실은 뭐 비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냐 하지만 또 아무튼 시리즈만의 어떤 경쾌하고 좀 부담 없음도 있었고 한번 써보고 싶다. 그 당시에 제가 또 굉장히 이제 몰입하던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선택했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이 이제 아무튼 시리즈로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약간 좀 놀라긴 했어요. 그렇죠? 뭐 예능, 식물, 내가 너무 좋아한다. 택시, 저도 택시 타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택시, 근데 비건? 약간 그래서 이 아무튼 시리즈 전체 기조와 맞나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하긴 했었는데 읽으면서 굉장히 뭐 개인적인 이야기와 어떤 비건 생활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비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같은 것들을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또 그러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풀어 주셔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네. 그 맞는 말씀이시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도 이제 아무튼 시리즈를 쭉 보다가 갑자기 되게 튄다라거나 그렇죠. 뭔가 톤이 좀 다르지 않느냐 뭐 그렇게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긴 합니다만 뭐 또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뭐 힘들었다 또는 너무 톤이 다르니까 게다가 저도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넣고 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아까 그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주제에 압도당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에 압도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조금은 좀 정색하고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봐주셨다니까 좋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하긴 했는데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이제 책을 다시 읽잖아요. 근데 세 분 책이 분명히 다 집에 있었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예능하고 식물은 있는데 비건이 어디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또 추석이고 해서 사기도 좀 그렇고. 찌개 밑에를 잘 보시면 밭을 냄비에 붙어가지고 같이. 네. 근데 아무튼 그래갖고 전자책으로 구입을 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하필 또 제가 그 중국집에 혼자 이제 식사를 하러 가서 볶음밥을 시켜서 비벼서 한 입 먹으면서 맞다 책을 봐야 되지 하고서 스마트폰을 켜서 아무튼 비건 아무 생각 없이 켠 거예요. 짜장 속에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순간 이제 딱 내가 뭔가 굉장히 잘못했구나. 책을 그만 읽어야 되나 밥을 그만 먹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뭐 농담처럼 말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좀 많이 반성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3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옆으로 이제 실시간 댓글들을 절찬리에 달아주시고 계세요. 내 마음속 일이 아무튼 식물, 아무튼 예능도 너무 좋아요. 에세이 형식이라 더 좋았어요. 아무튼 택시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방송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때 읽도록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따로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까지 이제 계속 채널이 아니죠. 네. 계속 봐주시다가 그때 또 질문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근데 전 세 분한테 좀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 아무튼 시리즈 작가분들 중에서 집콕생활백서에 어울리는 세 분을 모신다라는 이제 그런 기획 의도 속에서 모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딱 이 세 분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약간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콕생활백서에서 이미랑 작가님 모시고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예능에 대해서 복길 작가님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좋죠. 그리고 김한민 작가님과 비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이를테면 조금 다른데요 반응이. 그렇죠. 근데 채식 요리도 요즘에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소비자 운동으로서의 비건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요즘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리고 각각은 다 매칭이 되는데 이렇게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식물과 예능과 비건을 같이 이야기한다는 게 약간 좀 이질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 작가님은 처음에 이제 섭외 소식을 듣고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비건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출판사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냐고. 네네. 네, 그래서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아무튼 택시가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아무튼 시리즈 탑3 안에 드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정현 작가님이 또 사회를 보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더 기쁘게 왔던 것 같습니다. 영광이네요. 네. 복길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두 분은 매치가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난 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매치가 잘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비건은 어떤 특정해준 주제가 있는 반면 저는 사실 이게 예능이라는 말은 한국어가 아니에요. 뭐랄까요? 좀 어떻게 보면 방송사에서 드라마, 교양, 이렇게 예능 이렇게 분류할 때 쓰는 TV 코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처음 낼 때도 아무튼 텔레비전이 낫지 않을까요? 라든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여튼 저는 어떤 항목이라고 볼 수 없는 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나는 뭐지? 이게 어쨌든 식물, 채소 막 이런데 저는 아니라서 제가 좀 이질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질적인 걸 좋아하기도 해서 나오게 근데 이거 됐습니다. 약간 그런 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내가 왜 1등인지 모르겠어 이런
그러니까 예능이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가장 집콕에 맞는 주제일 그쵸, 오늘 수 주제 있는 것 딱이죠. 같은데. 네. 네. 아. 근데 본인은 그렇게 네, 복길 네. 작가님 그렇게 안 느끼시는 게 약간 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약간 나쁜 취미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등이나 뭐 길티 플레저 그렇죠. 소위 말하는.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울린다고 해주시니 오늘 제가 여기를 장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등수를 혹시 매겨야 되면 1등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능이.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사실 지난 추석에도 그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단연 화제였잖아요. 그쵸. 전 국민의 TV의 역사를 다시 쓴. 맞습니다. 저는 그걸 네. 보신 복길님의 어떤 그 그쵸. 반응 같은 걸 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TV 보기의 어떤 신기원을 이루셨다. 맞아요. 네. 개인적인. 복길님의 진짜로, 반응과 네. 함께 봐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민 작가님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는 저야말로 모르겠어요. 제일 제가 이질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다 좀 조금씩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요? 저는 사실 좀 이질적인 것 자체가 자연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항상 뭐 비건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소수인 비건 커뮤니티 안에서 얘기할 때 말고는 뭐 비건이 저의 유일한 정체성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식물은 여러 가지 너무나 면들이 많으니까. 근데 특히 예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아까 아무튼 텔레비전이라고 그렇게 쓸까도 생각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예능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집에 텔레비도 없고 그야말로 가장 근데 같은 테이블에 이거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만나니까 사실은 집콕이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자기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둘러싸이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반대로 우리는 집콕 생활백서가 아니면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거 그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고 또 재미있다는 느낌이 더 드는데요. 근데 이건 그냥 제가 방금 말씀 듣다가 살짝 테레비라는 표현이 약간 귀에 꽂혀서 왜냐하면 저도 종종 테레비라는 말을 익숙하고 그걸 많이 써서 주변에서 되게 핀잔을 많이 듣거든요. 약간 사어 테레비가 같은 뭐냐. 거죠 이제. 아무튼, 사라지고 있는. 네. 반가웠습니다. 저 너무 재밌는 거 있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저기 에리카님이 내가 더 이질적이다 배틀하고 있다고 두 분이 내가 더 이질적이다 계속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가장 이질적인 거 아닌가요? 식물은 들판에서 커야 하니까 집콕이랑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 사회자분은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뭐 참가자는 아닙니다만 전 택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제일 이질적인 걸로 해두죠. 뭐. 근데 저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기랑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 아기가 아직 2돌이 채 안 됐는데 그래서 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기를 돌보는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집콕 생활을 하죠. 네. 근데 하지만 그것이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그리고 오늘의 주제 같은 집콕 생활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 육아 같은. 그렇죠. 네. 전투. 그렇죠. 아기와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약간 전투.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집에는 테레비도 없고 그리고 뭐 아기와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아기 식단에는 조금 고기가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전문가들의 육아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하루에 뭐 소고기 어느 정도 이상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추천들이 꼭 있어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식물은 또 키우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네. 추석 때 이제 본가와 이제 처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3박 4일 보내고 나니까 오늘 이 조합이 정말 괜히 나온 조합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인이라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을 법한 주제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가와 처가에 갔는데 두 집 모두 식물이 베란다에서 막 자라고 있어요. 그 전까지 눈여겨 보지 않았었는데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커다란 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데 매 끼마다 가운데 소위 말하는 메인 디쉬라고 하죠. 거기에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육류들이 항상 빠지지 않고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밥을 다 먹고 아기를 재우고 나서는 또 온 가족이 같이 예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집콕이구나라는 오늘 이 조합이 절대 이질적이지 않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모시기 힘든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셨으니까 저희 약간 그래도 집콕에는 아까랑 정반대로 식물을 키우는 게 좋죠. 집콕일 때는 예능을 봐야죠. 집콕이라면 비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어떤 자신의 주제를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 타임인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자유롭게 영업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금정현 작가님이랑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니까요.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밤 시간을 위주로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보통. 그래서 5시쯤에 일어났어요. 근데 5시면은 오후 5시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네. 분들은 이제 오전 5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2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밤에 또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굉장히 사적인 시간을 더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밤 위주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집에 또 굉장히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뭔가 음악을 하고 그리고 밤 시간을 즐기고 이런 데서 독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그럴 것이고 네. 한밤중에 약간 우울감 같은 게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걸 네. 말씀하신 네, 건가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정말 정신적으로 독이 쌓인다는 기분이 드는 게 사람이 막 이렇게 낮에 나와서 막 길을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고 정말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는 생활을 굉장히 오래 있어서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시겠네요.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어요. 네, 진짜로. 그런데 이제 식물을 하나씩 키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제가 더 식물한테 그래도 빛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그 암막 커튼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통풍도 시켜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조금씩 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을 당겨서 지금은 좀 오전 중에 일어나는 생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다른 뭐 6시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 같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삶의 사이클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싶거든요. 특히 삶의 사이클이 필요하신 그런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정말 정직해요, 식물은. 그래서 내가 공을 들이는 만큼 꼭 그만큼 자라나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네. 왜 세상에 어떤 것들은 내가 100을 줘도 나한테 10도 안 주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네. 근데 식물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가 100을 주면 150을 나한테 돌려주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식물을 추천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데 요즘에 그 사람들이 네. 게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게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누가 분석하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이제 투자를 했지만 세상이 그거를 이제 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에서는 굉장히 정직하게 내가 보상이 투자한 오죠. 시간만큼 레벨업을 해준다던가 아이템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식물이 네. 오히려 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네. 내가 식물을 돌보지만 반대로 식물도 어떤 나의 삶의 사이클을 맞춰주는데 네.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네. 또 혹하게 되네요. 그럼 복길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뭐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 책도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태반이 욕이라 가지고 영업을 하니까 좀 망설여지지만 일종의 자신감인 거죠. 네. 예능은 내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미
1등이다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자신감을 제가 왜 느껴야 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건데 제가 몸이 좀 아팠어요. 몇 년간 몸이 좀 아파서 입원을 이번 퇴원 계속 반복했는데 몇 년이야. 요 근래에 이제 입원을 했을 때 수술하고 회복하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6인실이었어요. 6인실이었는데 저 빼고 5분이 할머니셨어요. 근데 다 백발이시고 나이도 다 비슷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굴 인상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내가 마취해서 덜 깼나 그 혼자 생각을 했어요. 병실에서 다 똑같이 생겼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5분이 다 친하신 거예요. 엄청 친하세요. 간병인 분도 이렇게 친한 병실 없다고 다들 사이 안 좋은데 그래서 얘 뭐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냐고 그래서 그 병실이 되게 좋구나 하고 누워 있었는데 5분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소재 릴레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이한 건 이제 병실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걸 항상 틀어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알토란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밥을 차게 먹어야 건강에 좋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네. 밥을 지어서 뭐 락앤락에 넣은 다음에 냉동을 해요. 그러면 밥이 뭐 이렇게 분해가 좀 천천히 돼가지고 이게 간에서 포도당이 들 쌓인다는 거죠. 굉장히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네. 그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그게 나오면 할머니들 하루 종일 포도당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식은 밥을 먹으면 좋대. 그러면 옆에 분이 식은밥이 괜히 식은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계속 그러다가 중간 광고로 뭐 보험 광고가 나오면 어떤 보험을 들었다 자기는 근데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실비만 들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로 또 하루 종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최수종이랑 유이가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하나뿐인 내 딸인가 뭐 그런 드라마였는데 저는 이미 한 30회 정도 됐을 때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근데 막 모든 간병사분들이랑 할머님들이 그 텔레비전에 되게 집중을 하고 계시길래 근데 하는데 저도 내용을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집중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저도 좀 예민해서 옆에 할머니한테 저 무슨 내용이냐고 왜 저 외우냐고 했더니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할머니들은 이거 그냥 이렇게 배경으로 백그라운드로 틀어주시는 거구나. 할머니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래된 병실 생활을 이렇게 이겨내게 해주는 대화의 주제를 던져주는 일종의 사회자 같은 건 거죠. 그래서 굳이 예능이 뭐 어떤 장점이 있냐 물으면 그런 고립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계속 주제를 전환해주고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억지 같지만 그렇게 정리를.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갈수록 같이 공유하는 무언가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베스트셀러 소설이 나왔다 하면은 그래도 다들 읽지는 않았더라도 그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았던 시절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노래 같은 경우에도 뭐 BTS가 빌보드 1위를 해도 사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사실 뭐 계시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떤 같이 공유하는 주제가 적어지는데 근데 예능 프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준다. 약간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점이 있다는 얘기는 솔직히 못 하겠어요. 제가 뭐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근데 뭐 굳이 이 시대에 의미를 좀 찾자면 고립감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쉽게 틀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영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최수정 배우와 유이가 등장하는 드라마 유이의 비밀이 다 들켜서 이러다가 애프터스쿨 출신이라는 것까지 들킬 것 같다는 드라마였다고 하시네요. 네, 김한민 작가님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복길님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무슨 질문이 뭔지도 까먹었고요. 예. 아니 워낙 재밌게 해주셔서
이제 좀 제가 저를 왜 불렀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네. 말씀해 주시니 저는 혼자 진지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무게를. 근데 글쎄요. 참 다른 입장인 게 예능 같은 경우에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좋아해서 오히려 별로 좋은 것도 아니지 않아요. 해야 되는데 저는 그야말로 영업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 명이 뭐 넘어올까 말까 이런 건 것 같고 굉장히 다른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근데 집콕 생활로 돌아가자면 사실 한국은 그렇게까지 집콕한 적은 없어요. 예, 방역을 뭐 초반부터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정말 외국 같은 락다운 아예 집 밖에 못 나가는 뭐 그런 일들은 뭐 있었다면 짧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다들 아까 고립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러면서 늘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게임도 하고 접속이 많이 늘어났는데 접속은 늘어났는데 연결은 많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결이랑 접속은 비슷할 것 같지만 좀 다르다고 저는 제 사전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어떤 연결이냐면 저도 그 방금 말씀드린 한국에서 뭐 럭다운을 심하게는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은 계속 영위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그래서 4, 5월 달에 축산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멈췄잖아요. 비행기도 멈추고 심지어는. 근데 그 중에서 안 멈춘 게 뭐가 있었냐면 도살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도. 네. 가축들의 도살은 한 번도 멈춰준 적이 없고 그래서 저랑 몇몇 활동가랑 그 돼지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도살 당하는 그런 도살장 앞으로 가서 이렇게 지켜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질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지켜본다, 비질 뭐 이렇게. 그때 거기를 갔었습니다. 몇 번을 갔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기도 쓰고 이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집콕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나한테 침잠하게 되고 당연히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이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에도 처음에 쓴 게 뭐냐면 이것은 타자에 관한 얘기다. 딴 존재, 딴 사람, 딴 존재, 뭐 동물을 포함해서 집콕을 내가 무슨 아파트 아니 원룸 무슨 어디 옥탑방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돼지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뭔가 연결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 그거야말로 전혀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내가 원래 하던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터넷에 유행했던 그런 밈 같은 게 그러니까 짤방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돈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뭐 한국이든 외국이든 워낙 이제 집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 우리가 일하는 거 그다음에 즐기는 거 심지어는 뭐 성생활 이런 것까지 다 똑같은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인터넷 앞에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장면이 있고 일도 뭐 직업도 돈 버는 것도 유흥도 모든 걸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근데 그 상태에서 같은 걸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존재 지금 돼지는 무슨 일을 당하겠지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뭔가 감정적 동요가 있고 심지어는 그래서 내가 뭐 아주 작게는 배달 음식을 하나 시키더라도 다른 걸 해보는 어쨌든 작은 변화죠. 아니면 심지어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지구를 생각해서 배달 음식을 안 시키는 것까지. 저는 사실 배달 앱도 없고 배달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아니요, 단 한 번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어느 시점 이후에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배달을 한 번도 안 시킨 게. 근데 뭐 택배 발송은 오지만 제가 이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이제 기후 문제라든지 이 시기에 코로나보다도 어쩌면 더 심각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튼 비건은 이 환경 문제, 타자 동물 문제 그리고 또 아까 아이 뭐 육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건강 문제까지 좀 정말로 다시 생각해보고 해볼 수 있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점이라면 집콕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단체 생활이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고 바꾸려 그래도 못 바꾸죠. 그렇죠? 옆에 사람들 의식되고.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도 뭐 밥 해먹을 시간이 이제 생기고 이럴 때 정말 좀 해볼 수 있는 게 비건 뭐 챌린지도 있을 수 있고 뭐 한 달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뭐 하루 일주일에 하루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비건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문장이 이게 마지막 제 말씀인데 그
비건은 사실 겉으로 보면 아 저는 이것도 안 먹어요. 뭐 저것도 안 신겠어요. 이게 먹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뭐 가죽장, 신발. 그래서 거부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게 깊은 의미에서 연결이 되려고 하는 게 비건의 어떤 목적이다. 그래서 집콕 생활 시대에 좀 되게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랄까요? 아니면 이제 격려가 되었던 부분이 흔히 보통 비건이라고 하면 이제 정체성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비건입니다라고 만약에 누군가 했을 때 너 전에 보니까 뭐 가죽 신발을 신었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정말 그 비건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약간 검증을 하려 든다는 뭐랄까요? 주변에 이제 반응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책에 쓰셨는데 근데 김한민 작가님이 쓰시기에 비건은 정체성이 아니라 형용사다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건이다가 아니라 나는 비건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달 동안 육식을 안 해본다 하면 좀 더 비건적이 되고 그 이제 좀 더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실질적이고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집콕과 비건이 이제 맞닿아 있다 이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집콕과 그 본인의 주제가 맞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탐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메타적인 것들이 많이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1차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내가 그것이 맞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끊임없이 이제 되묻게 되는데 사실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자꾸 속으로 이제 되묻게 되거든요. 아까 이제 댓글에도 보니까 질문자분 질문이 너무 길어요. 저만 못 알아듣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앞으로 제가 좀 더 메타적으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세 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당장이라도 식물을 길러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비건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능을 보면서 죄책감을 덜 느껴도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제 세상 만사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사실 아까 제 추석 때 제 본가와 처가에 이제 화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처가가 한 달쯤 전에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위로서 가서 이사를 도와드렸는데 그 전에는 베란다에 화분이 정말 많으셨어요. 베란다에 가득. 근데 그 화분들의 90%가 죽은 화분. 그래서 이사를 가기 전에 그거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털어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 책에도 쓰셨지만 뿌리가 그 화분 안에서 자란 다음에 굳어서 네. 아무리 해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능 같은 경우에는 복길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지만 집에서 TV를 하루 종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두통, 자책,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 가지죠. 비건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채감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건을 만약에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주변에서 들어오는 온갖 태클들 어떤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아까는 이제 순전히 자랑을 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이런 어떤 힘든 점, 약점, 나쁜 점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처가 댁에 어떤 분이 가드닝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장인어른이십니다. 장인어른이 약간 그 뭘 잘 벌리시고 뒤처리를 잘 안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인간형인가요? 이거 아마 저희 처갓집에서 안 보시겠죠, 이거? 네,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장모님이 그런 식의 불평을 좀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가드닝 스타일 같은 거 들으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같은 것도 약간 보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식물을 키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성가신 일이에요. 막 조금이라도 잘못해주면 막
고개를 숙이고 있지를 않나, 막 벌레가 생기지를 않나. 진짜 성가신 일인데 왜 그 친구들이 나는 집에 뭐가 들어오면 다 죽어. 아, 네. 네네. 이런 좀 식으로 무섭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사람이 들어온다고 죽는 건 아니고요. 네. 그쵸, 네. 웃어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집에 식물이 들어오면 다 죽어. 나는 뭐 선인장도 다 죽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는 늘 좀 열심히 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식물을 집에 뭐 자의로든 아니면 타의로든 식물이 들어왔을 때 걔를 열심히 정말 제가 어떤 식물인지 초록창에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뭐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통풍을 얼마나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조금은 열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에 죽였던 화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살릴 수 있게 돼요. 네. 네. 그쵸. 전에 이렇게 해서 죽였으니까 네. 그걸 이제 반면교사 교훈 삼아서 다음엔 더 잘할 수가 있는 그쵸, 거죠. 그쵸. 네.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통틀어서 제가 식물을 가장 많이 죽일 거예요. 물론 가장 많이 키우기도 하겠지만, 근데 저라고 식물을 안 죽이는 건 아닌데 열심히 죽여서 그 식물을 죽인 어떤 그 상황들이 다음번 식물에게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식물 킬러의 오명을 벗어 던지실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언젠가 장인 어른이 식물을 죽이지 않고 계속 키우시는 날이 올까? 약간 회의적이긴 네.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안 들으시는 게 확실하셔야 될 텐데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 식물의 권리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자면 동물도 숨이 붙어 있고 사람도 숨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동물, 식물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가 사실 막 되게 뜨거운 나라에 사는 애인데 혹한기가 있는 한국에 데려와서 내가 네. 나 좋자고 얘를 이렇게 키우는 게 혹시 식물 학대는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제가 무슨 식물 권리 같은 것까지 다 찾아보고 막 공부를 막 해봤는데 그러다가 결국 저만의 그 결론에 다다랐는데 식물의 삶이랑 동물의 삶을 동일시하지 말자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계속 더 많이 죽이시더라도 그게 그 장인어른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래서 결국은 뭐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줄 수 있다면 그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장인어른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근데 말씀해주신 그 식물의 권리라는 부분이 이 책에 보니까 그 말씀하셨던 네.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식물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권리 선언문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뭐 권리장전, 권리장전.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랬어요. 네.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존중 없이 막 다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제 마음은 이제 식물이랑 동물의 삶을 동일시하지는 말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능으로 넘어가 보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능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저도 집에 TV가 없어서 가끔씩 이제 아내랑 아기가 이제 처갓집에 가 있을 때 집에서 TV를 보는데 예능 프로그램 한 시간 정도 볼 때는 좋아요. 근데 2시간 정도 볼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어느 순간 2시간이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이제 이렇게 되고 눈이 이제 흐리멍텅해지면서 급기야 정신 차리면 한 대여섯 시간이 흘러가 있는 다음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여기 대해서 예능 전문가인 복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런 예능의 전문가는 네.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되고요. 그게 근데 좀 세대적인 문제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은 별로 이게 옛날에야 드라마 한 편 다음에 예능 이렇게 딱 1시간 하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보고 딱 끝나면 이렇게 깔끔한 저녁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쇼트폼도 굉장히 많고 플랫폼이 너무 다양해지면서 유튜브, 뭐 네이버, 뭐 이런
짧은 클립들에 좀 적응을 해서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요. 그래서 저처럼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예능은 예능대로 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보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이게 출간하고 리뷰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좀 보면 좋은 리뷰든 좀 안 좋게 보신 분들이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이 책은 바보 상자라고만 얘기하진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바보 상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좀 잘못 읽히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취미잖아요. 그냥 텔레비전을 키면 나는 보기만 하면 되고 그 백그라운드로 그냥 계속 듣기만 하면 되고. 그 저는 그런 시청에 익숙해진 세대인 네, 저도 거죠. 그렇죠. 네. 네. 텔레비전을 켜서 보고 뭐 휴대폰으로 보는 건 별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청자들은 새로운 거에 대해 굉장히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열광하고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 방송국에 재직 중이긴 하지만 네, 제작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행정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방송국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향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도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뭐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었다면 요즘에는 짧은 시간 안에 이목을 끌어야 하는 하이라이트 위주의 이제 여기서 이 클립을 뽑아내야 돼. 약간 이런 게 계속 끊임없이 배치돼서 어떻게 보면 기가 없이 그냥 시청자들한테 다이렉트로 여기서 하이라이트적인 시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립감을 없애기 위해서 시청을 했는데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예능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렇게 바뀌고 있는 변화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정말 옛날 사람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도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시에 드라마 보고 11시에 예능을 보는 게 익숙한 그런 그 시청 세대였는데 집에 TV가 없다가 어느 순간 TV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틈틈이 때 아주 오랜만에 보게 되면은 11시에 이제 채널을 돌리는 거죠. 근데 공중파에서 예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이 어떻게 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할 때도 있는데 그게 그런 이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예능이라는 게 쇼폼이 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자극을 주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커다란 어떤 문화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영화만 해도 보통 영화가 3막 구조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면 1막이 30분, 2막이 60분, 이제 3막이 30분 이런 식의 구조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막하고 3막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너무 길면은 지루하다. 결론 너무 길면은 또 그것도 지루하다.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투닥투닥하는 그 재밌는 부분을 늘려가는. 그것도 웹소설이라는 매체도 있잖아요. 계속 연재를 하면서 매 회에서 무언가 쾌감을 계속해서 줘야지 다음을 읽게 만드는 어떤 그런 커다란 문화의 일부분 속에서 예능의 변화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또 너무 약간 길게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김한민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 비건, 그러니까 지금 단점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도 얘기 듣다 보면 자꾸 질문을 제가 마지막에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글쎄요, 오히려 비건은 단점 직접 해보면 뭐 단점이 사실 되게 많아서 굳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비건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비건을 하면서 겪는, 왜냐하면 너무나 소수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누군가는 뭐 채식 인구가 150만이라는 되게 어디서 출처도 확실하지 않은 채식인 협회인가요? 뭐 어쨌든 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체감에 전혀 와닿지 않고 150만이면 정말 네, 그것도 적은 건데 네네. 사실
뭐 전체 인구를 비하면.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것도 채식이지 비건은 또 아니거든요. 비건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니까. 근데 소수자로서 사는 거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하겠고 아니면 없으니까. 가령 저는 그런 소수자가 아니라도 저는 체격이 큰 편이라 한국에서는 항상 맞는 사이즈 옷도 잘 없거든요. 그런 거 비슷하게 어디 가면 옵션이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 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의 뭘 이해 전혀 이거에 대해서 아예 감도 없고 하면 왜 하느냐 온갖 개인적인 질문 다 나오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뭐 온갖 게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의 아까 연결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래서 제 책 제목 앞에 써 있어요. 당신은 연결되셨습니까? 그쵸, 네. 연결이 한번 딱 이렇게 클릭이라는 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진짜 음식이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까 사실 이랑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식물과 동물은 어쨌든 어떤 해부학적인 구분이 있고 근데 동물 안에서는 그 동물이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되게 진짜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냥 음식이고 상품이었고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거는 그렇게 남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닌데도 그게 보이는 거죠. 자꾸 남의 그 음식 접시가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그냥 있다고 그러면 그때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랄까? 물론 이제 제가 모든 비건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건도 뭐 건강 때문에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환경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동물이라는 문을 열고 이제 진입을 하는 케이스라 그리고 그런 분들도 되게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 거죠. 보고 있기가 내가 안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참 안타깝다. 그렇다고 뭐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어떤 상황이고 그럴 맥락이 많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직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책에 혹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너무 강한 표현이라고도 얘기했는데 노예제도가 합법인 사회에서 노예 해방론자로 살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사실 노예를 당연하게 부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에서 아닌데 이건 노예 뭔가 잘못됐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그렇다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혁명가도 아닌데 모든 걸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어떤 그 상황에 계속해서 처해 있고 나가기 어렵다는 그게 제일 심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나머지들은 어떤 생활적인 불편이고 비건이 어떤 주류로 인정이 되면 외국처럼 아니면 하나의 삶의 형식으로 인정되면 좀 해결될 것들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계속 남아 있겠죠. 예. 사실 이 비건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책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FAQ 같은 그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약간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비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아기를 처음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의 어떤 책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제가 접하는 책들마다는 다 아기에게는 하루에 뭐 50g, 뭐 100g 이상의 소고기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반복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기에게 단백질을 제공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건강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아무튼 비건에 보면 사실 연구 결과가 많이 있다. 전 연령대에 그 육식 고기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어떤 육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 거대 육류 회사, 식품 유통 회사 같은 곳에 어떤 연구 지원을 받은 논문들도 많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 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데 그게 서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뭐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은데 전체적으로 굳이 이제 비건 뭐 육식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주장만 있고 근거에 대한 어떤 팩트 체킹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어떤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을 텐데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보통? 네.
사실 이거는 좀 얘기가 길어질까봐 제가 뭐 이게 또 시간도 좀 많지는 않고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도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특히 육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 혼자의 건강이라면 그렇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 살 수 있는데 아기의 건강이라는 건 워낙 민감하고 네, 또 그렇죠.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또 부모로서. 근데 일단은 저는 과학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좀 비유를 드냐면 바로 그 얘기를 답하기 전에 담배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60년대 1950-60년대까지도 의사들이 담배를 권하고 광고에서도 얼마든지 담배 뭐 적당히 펴라. 그렇지만 오히려 건강에 좋다, 스트레스도 좋다. 심지어는 대통령 주치의도 그렇게 권할 정도로 그러던 것들이 연구 결과가 정말 한 7,000개 이상이 쏟아지면서 영양학자들도 의사들도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점점 더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걸렸던 거고 담배 업계 로비도 굉장히 심했고. 근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들도 좀 피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을 바에 펴라. 왜냐? 의사분들도 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기후 변화랑 관련된 건데 다행히 한국은 기후 변화가 정치적인 이슈가 어쩌게 보면 좀 늦게 들어와서 아니에요. 그래서 좌파나 우파나 기후 변화를 인정하고 근데 외국에서는 denier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을. 미국만 해도 예, 그렇죠. 미국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내가 공화당이다 그러면 인간이 끝인 기후 변화는 없어 이런 식의 과학 자체를. 근데 그것도 수십 년이 흐르면서 뭐 97, 98, 99%의 과학자들이 다 합의하고 있는 이제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지금 그 길을 저는 어떤 비거니즘적인 삶이 그 전철을 좀 밟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좀 그것보다는 늦게 왔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다분히 먹는 거에 관한 건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연구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구 결과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제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들은 영양협회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가장 공신력 있는 영양협회라는 건 그냥 한 연구 결과 이런 게 나와서 띡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의 논문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비건 쪽은 로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 그만큼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로비할 정도로 없기 때문에 거대 뭐 육류 뭐 아니면 계란 회사 뭐 이런 쪽이랑 계속해서 싸우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과학에 맞게 가야 되는 건데 뭐 미국, 호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캐나다 다 비건 잘 짜여진 비건 또는 채식 식단은 물론 잘 짜여져야죠. 왜냐하면 비건이란 것도 그냥 감자칩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잘 짜여진 그런 비건 식단은 인생의 전 단계,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에서부터 육아, 뭐 그래서 임신, 뭐 모든 단계, 노년 모든 단계에서 충분히 건강할 수 있고 심지어는 더 건강할 때도 있다. 어떻게 잘하면 그리고 운동선수에게까지 베네핏이 있다,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실제로 공식적으로 입장이지 그게 이제 한 결과 그래서 사실 그럴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도 이게 가짜 순위라 항상 힘들지만 결국엔 과학을 정말로 들여다본다면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은 아직까지 저도 이제 제가 굉장히 장점이 있다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운이 좋아서 외국 생활을 조금 한 덕분에 영어가 좀 편한 사람이라 이제 그런 정보들 1차적으로 제가 읽어볼 수는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는 논문들 초록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건데 결국에는 전문가들 그런 전문가들이 좀 부족한 것들을 저는 그래도 영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많이 이제 번역이 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건식 이라든지 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에 충분히 좋을 수 있다. 그 대신 잘 계획을 해서 잘 해야겠죠. 뭐든지. 그거에 대한 팩트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몇 퍼센트냐, 정말 100%냐, 아니면 90 몇 퍼센트냐 이런 거에 대한은 아직까지는 좀 공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채식 위주의 식단, 채식을 훨씬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채식 위주의 식단은 거의 90%, 심지어는 96% 이상의 어떤 걸 말해요. 그런 거는 나머지 식단을 약간 허용을 할 것이나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채식 위주의 식단이 훨씬 더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성인병에 좋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과학을 통해서 입증됐기 때문에 이쪽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직접 다 확인해보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거의 가능성을 또 믿는 문제는 사람이 사실은 이게 팩트 같지만 이게 얼마나 내가 그거를 믿느냐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좀 번역이 되고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건강 상식은 아직 옛날에 그런 영양학 그런 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 중에 하나가 우유인데요. 옛날에 우리 우유 그런 우유 항상 급식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먹었죠. 거의. 사실 네. 한국인한테는 그리고 아프리카인한테는 이 유당 불내증이라고 이 안 맞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먹었을까? 이건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강압적인 거거든요. 의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게 우유 등식, 칼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업데이트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각자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편이에요. 제 스스로 삶으로서도 좀 체험을 해봤고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카일 클라크님께서도 이제 맞아요 어린 친구들에게 채식을 제한해야 하는지 너무 고민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여담인데 김한민 작가님은 어렸을 때 우유 많이 드셨어요? 저는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먹긴 먹었지만 저는 우유 그러니까 오히려 고기 같은 거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근데 우유는 저는 확실히 느끼한 느낌이 있었지만 좋다고 자꾸 하니까 예, 그냥 억지로 먹었던 것 같고 남기면서 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싫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 여쭤봤냐면 김한민 작 키가 되게 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키가 별로 안 큰데 어머니께서 맨날 너 우유를 안 좋아해서 우유를 안 먹어 키 안 컸다고 하는데 과연 김한민님 우유를 많이 드셔서 키가 크신 건지 약간 먹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9시 30분까지 90분 동안 이제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고요. 너무 약간 쉼없이 약간 한 것 같은데 잠깐 물도 한 잔 드시면서 광고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저희 앞에 있는 이 컵이 이번에 와우북 페스티벌에서 직접 제작한 굿즈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와 그 까마귀가 이렇게 귀엽게 있는 두 종류의 컵이 있는데 뭐 후기 이벤트 등에 이제 참여하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해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식물을 키워볼까? 한번 예능을 전과는 좀 다르게 봐볼까? 나도 비건적이 되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분들이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전에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꿀팁 대방출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드닝 같은 경우는 일단 가드닝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시는 게 해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건 다들 알고 계신데 통풍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일 많이 놓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환기시키고 자기 전에도 한번 환기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식물한테는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풍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지금 계속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초보 가드너 분들이 조금은 더 길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가드닝에는 꿀팁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도 좀 알고 싶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근데 뭐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질수록 더 잘 자라나는 게 식물이니까요. 그 팁이라면 팁인 것 같아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 통풍이라고 했을 때 이 화분에 식물이 있고 그 상태에서 통풍을 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뿌리가 있잖아요. 화분 안에 들어있는 토양
그 부분까지 통풍을 시켜줘야 그 되는 거지. 부분까지 그치, 통풍이 그런 얘기를 되도록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선가. 그 네. 부분까지 통풍이 되도록 이제 흙을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아니 왜냐면 네. 그 1번, 2번을 해야 3번, 4번, 5번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식물 같은 경우는 사람은 산소를 산소를 이렇게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근데 식물은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는 건데 이 산소를 옮겨주지 않으면 얘네가 이파리 근처에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가 된 상태에서 먹을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면 이파리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상태가. 그런 식으로 통풍 불량으로 많이 죽거나 뭐 벌레가 생기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소를 적당히 옮겨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뿜는 그 이산화탄소를 네. 식물한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깨달았는데 제가 뭐 뿌리까지 흙까지 통풍을 시켜야 되냐 이렇게 질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인데 뭔가 하나를 해야지 하면 그냥 딱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혼자 생각하면서 1 다음엔 2, 2 다음엔 3, 3 다음엔 4. 근데 그럼 뿌리까지 통풍을 시켜줘야 되면 너무 힘들잖아. 못 키우겠어. 약간 이러고 지레 너무 그럴 수 포기하시는 있죠. 네.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1부터 이제 차근차근. 네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1부터 10까지 식물들한테 해줘야 될 게 10가지가 있다면 1번, 2번만 해줘도 살 수 있는 식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뭐 얘네는 공기정화 식물이다, 얘네는 실내 식물이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그냥 1번, 2번만으로도 건강하게 아주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복길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예능 꿀팁이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네, 꿀팁은 역시 모르겠고요. 그 꿀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예능을 좀 건강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건강할 수 없죠. 근데 그렇잖아요. 유해하고 이렇게 늘어져서 보는데 이렇게 건강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건강하다는 말이 예전에 딱 한 번 이 책을 북토크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질문을 어떻게 하면 그럼 예능을 건강하게 보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건강하게 보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그 질문은 약간 이미 정해진 답변이었던 것 같은 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좀 페미니즘적인 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가이드를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한 가이드를 이렇게 주는 책인데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 있고 너희는 내 교화 대상이야 라는 그런 논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담론을 이 책이 좀 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대를 갖고 저한테 건강한 시청을 물어보셨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요즘에 한참 얘기가 많잖아요. 기안84 네. 씨의 이제 나 혼자 산다의 출연 여부가 창작의 자유다 혹은 검열이다. 그렇죠. 네. 검열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창작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이고 그 이유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기에 이렇게 막 내가 소심하게 내가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해야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갈까 말까 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창작의 자유다. 너희는 PC주의자들이야. 너희는 너무나 재미를 다 죽이고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주류의 어떤 여론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해서 건강하게 시청하는 거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방송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타협의 산물이잖아요. 이렇게 제작진 분들이 뭐 이렇게 대중들의 어떤 편견을 놓고 이 정도면 보편적인 이야기일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그 타협의 산물을 보고 본인도 시청자들도 타협을 해주길 바라지만 사실은 저 같은 시청자도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막 이런 도덕적 우월함을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속하지 않은 이야기, 나는 기분 나쁜 이야기, 나는 불쾌한 이야기들은 어쩔 수 없이 불쾌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렇죠. 예, 사라지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막 재미를 죽인다는 식으로 배제되거나 뭐 너는 이런 강박증으로는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되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를 금지하고 지양하는 움직임이 꼭 보수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예능뿐만 아니라 사회 담론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좀 좋은 담론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제안할 건 제안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그런 여론들을 형성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너무 검열하고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일까에 대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시청자 그리고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했지만 사실은 만드는 사람도 시청자도 이렇게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게 요즘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합의를 서로를 공격하는 데 쓰지 말고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코미디 장르 중에 이제 블랙 코미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장르화 됐다기보다는 모든 코미디는 어쨌든 풍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만드는 사람이 블랙 코미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개그 콘서트가 얼마 전에 끝났지만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이 제일 불만이었던 게 욕도 못하게 해, 뭐도 못하게 해,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아주 단면적으로만 보면 하면 안 돼요. 그치만 하하 병신, 뭐 하하 너는 깜둥이 새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하면 안 된다라는 스크립트로 짜여지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훌륭한 코미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제약을 주시는 분들께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금지하는 것들만 많아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가공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유연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단계 넘어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코미디, 예능 이런 걸 넘어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재미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창작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그 가이드를 마련하는 이제 분들이 모두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너무 박수를 치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것이 재미를 죽인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누가 재미있는 건가, 누구를 위한 재미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재미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나아가 그 재미 때문에 어떤 공격을 받는다거나 희화화된다거나 하는 소수자성 언제나 존재할 수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미를 죽인다, 재미없어 너는 그렇게 하면 꽉 막힌 사람이야 이런 식의 일차원적인 논의가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무엇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재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그냥 네네 해도 맞습니다.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민 작가님은 비건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 대한 되게 얘기에 되게 폭 빠져 있다 보니까 항상 제 순서가 되면 글쎄요,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 특히 비거니즘에 관심 가지게 되신 분들한테는 천천히 하고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두 가지를 주문을 드리는데 사실은 처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옛날에 불교인가 그 철학에서도 뭐 도노 점수 이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확 깨닫는 거랑 되게 천천히 깨닫는 이런 게 다르다 그러죠. 근데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깨달음 좀 거창한 말이지만 이런 각성이 왔을 때 진짜 하루아침에 확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점진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대부분은 후자가 아닐까 싶어요.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그리고 실제로 몸도 아까 건강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 우리의 장이나 이런 데 안에 뭐 마이크로비옴, 뭐 섬유소 이런 것들은 장이 어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천천히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면 또 이제 부담이 되고 어렵고 그 갖고 있는 작은 생활들의 뭐 꿀팁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팁들, 스킬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 그 대신 이걸 조금씩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자는 걸 잊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하고, 두 번째는 같이 해라. 그래서 뭐 혼자 하면 좀 외로울 수 있어요. 나 혼자인 것 같은 경우도 많고, 모든 소수자 운동이 그랬겠죠. 페미니즘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소수냐 다수냐는 사실은 진짜 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어떤 위치지. 여전히 그럴 때 그래도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더 힘을 얻고 있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비건도 마찬가지로 뭐 그게 친구가 되든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제가 뭐 안 모르는 사람이든 만나서 같이 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어요. 뭐냐면 한두 명, 100명 중에 한두 명을 정말 완벽한 비건으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100명 중에 50명을 훨씬 더 비건적으로 만드는 게 그렇죠. 실제로 네.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바 있잖아요. 환경 문제랄지 동물들의 어떤 고통을 줄이는 거랄지, 그리고 공중 건강,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 또 천천히 하는 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비건적이 되는 것이 전체적인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짚어주셔가지고 같이 천천히 내가 비건이 된다라는 이런 어떤 선언과 나의 정체성 확립보다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 비건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무 좌절하지 않고, 잘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고 같이 천천히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서요. 사실 이 중간중간 채팅창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이랑 작가님 식물 얘기 너무 좋아요. 아무튼 예능 그 책을 꼭 봐야겠어요. 저도 비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흐름을 끊을까봐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대략 한 10분 좀 넘게 시간이 남았는데, 특별히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직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다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온라인으로는 이런 거 사실 많이 안 해봐가지고 오늘 좀 네. 떨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약간 버벅댔는데, 근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둘 다 질문을 많이 안 하세요. 마지막에 제가 항상 한 10분, 15분은 네. 질문해 주세요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손을 드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질문을 좀 해주실까 했는데 질문이 안 올라오네요.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아까 제가 뭐 추석 이야기하면서 이 세 권의 책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뭐 식물, 예능, 그리고 비건이 어떤 한국의 모든 한국인들과 맞닿아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예능은 인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비건은 동물권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아무튼 식물은 또한 식물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타자, 그렇게 그냥 나와 다른 것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서로의 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자화자찬, 서로 칭찬해주는 분위기로 조금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 복길 작가님 책을 너무 후루룩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근데 중간중간 굉장히 포인트들이 약간 울컥하는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지금도 눈물. 아니 근데 그리고 앞에 많이 웃었지만 그만큼 울고 싶었다라고 그 뽑혀 있는 그 문장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건 정말 명문장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잘 읽었습니다. 네. 이 많이 웃었지만 그만큼 울고 싶었다는 책 내용에서 제가
그렇죠. 네, 태극기 부대 네. 할아버지들과 함께 한 일주일의 어떤 요약이었어요. 정말 웃었거든요. 근데 진짜 슬펐어요. 그거였는데 이렇게 카피를 뽑아주셨어요. 일종의 페이크처럼.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잘 봐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튼 식물은 제가 이게 너무 지지부진, 제가 이거 거의 초반에 청탁을 받은 거였는데 저보다 먼저 시리즈, 받으신 네. 걸로 저도 네, 얘기 근데 들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작가도 아니고 글을 좀 약간 이렇게 좀 우연히 쓰게 된 얘기여가지고 이게 좀 서툴렀어요. 그래서 오래 이렇게 좀 미뤘다가 쓴 거였는데 식물이 나오고 같은 출판사여가지고 보고 너무 이렇게 힐링하는 글을 써야 해. 이렇게 이런 글을 써야 되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도움이 됐고 저도 약간 힙스터 인테리어를 하려고 몬스테라랑 극락조를 키우고 싶었어요. 네.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를 하면 잘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조가 그런 논조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하신 통풍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 안에서 햇볕 안 보고 잘 키우다가 그렇게 많이 죽인 식물들이 많아요. 플랜테리어. 네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들었던 얘기를 이제 삼아서 통풍을 해서 네. 지금 기르고 있는 몬스테라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잘 한번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비건은 제가 요즘 제일 좀 관심이 있는 분야예요. 제가 몸이 좀 안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롯데자이언트 투수 노경은이라고 그 사람이 비건이래요. 그래서 스포츠는 이렇게 몸보신이라는 개념도 있고 좀 약간 육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 왜 막 다 같이 잘하면 회식으로 소고기 먹으러 가고 막 이런 스포츠라고 생각했거든요. 소고기로 막 몇백만 원어치 먹고 막 이런 근데 이야기. 네. 노경훈이 비건이라길래 그것도 동료 투수가 이렇게 추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비건인데 나는 그럼 안 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제일 영향을 받은 건 이제 그레타 툰베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환경운동가 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좀 받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플렉시테리언 그런 부분을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조금 어렵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육식위주 생활에. 그래서 사실은 비건은 제가 읽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네. 무조건 읽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가까이 책들에 영업 당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김한민 작가님도 뭐 하시고 싶으신 이 나머지 두 분의 책에 대해서. 아니, 저도 사실 아직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꼭 아예 책을 나눠 가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 나누는 동안에 여기 질문을 몇 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받기로 했으니까 짧게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해볼까요? 알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집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어디인지 그 공간에서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해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에 주로 계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정말 곳곳에 식물이 다 있는데요. 묘하게 식물이 없는 방이 있어요. 작업방입니다. 네, 거기서 뭐 글도 쓰고 제가 음악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좀 어둡게 해놓고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또 굉장히 오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다가 약간 미치겠을 때마다 일어나서 식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뭐 10분, 15분 이렇게 놀다가 다시 끌려 들어가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일터와 네. 나의 어떤 사랑스러운 공간을 분리하는 네, 네.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군요. 복길님은 어떠세요? 저는 TV 앞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 침실에만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침실에서 주무시나요? 네, 그냥 쓰러져 사는 것만.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네. 김한민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저 질문에 비건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걸 좀 답하고 싶은데 비건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글쎄요, 되게 쉽지 않은 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상처받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항상 그 생각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걸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 굳이 말하자면 비건 교양, 비건 리터러시,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미니즘이나 다른 인권 감수성들은 아직 부족하지만 옛날보다는 좀 낮은 느낌이 드는 반면 비건에 대해서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온갖 것들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온갖 코멘트를. 그러니까 비건 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굳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방이 몰라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하면 이 상처를 덜 받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뒤에서 그래도 둘이 얘기할 친구라도 어떻게 하거나 그런 커뮤니티를 같이 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게 비건이 점점 더 알려지고 하면서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비건이 굉장히 사회 주류가 된 사회에서도 살아봤고 아닌 곳에도 지금 살고 있고 하지만 그거는 좀 우리가 열심히 이걸 좀 알리고 이러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게 너무 약간 절박한 질문인 것 같아요. 피톤헤이님께서 남들은 키우기 쉽다는 개발 선인장 저는 죽여가고 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사광선 피하고 환기도 잘 되고 분갈이도 해줬어요. 흑흑. 어떠세요? 네, 제가 이렇게 그 텍스트만 봐서는 걔가 어떤 상황인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요.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분갈이를 해주셨으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을 때는 그냥 걔가 좀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다른 그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됐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비료를 한번 줘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흙이 막 영양이 너무 없다든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90분이 거의 다 갔는데 저의 정말 약간은 버벅이는 메타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좋았습니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너무 해주셨고 좋았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았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좀처럼 이제 가지 않을 거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처음 살아보잖아요. 모두들 처음 살아보고 그리고 저는 그 살면서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이런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 하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차근차근 더 찾아가야 되는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뭐 뮤지션으로서 또 작가로서 이제 다른 방향들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몸 건강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길님. 시간이 지금 히든싱어 6 오늘 장윤정 편 하는 날이에요. 장윤정 씨가 벌써 3번째 출연이세요. 근데도 아직도 장윤정 씨 모창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그거를 집에 가면은 볼 예정인데 일찍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재미를 추구하는 게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좀 비평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 그 되게 재밌거든요. 그 되게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투쟁하시면서 이렇게 잘 견디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코로나도 굉장히 힘들지만 더 큰 위기가 온다고 그러죠. 기후 위기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북 페스티벌에서도 그린 뉴딜에 관한 어떤 강의도 있고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은데 기후 위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이제 단체로도 해야 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가 높은 게 또 비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작가님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긴 시간 동안 같이 댓글 통해서 이야기 나눠주신 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16회 서울 와우 페스티벌 첫째 날이 끝났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들도 같이 챙겨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